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빠르게 렌트카를 반납을 하고 숙소로 돌아오려고 공항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허츠 현장 사무실에서 메일이 한 통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확인해 보니 점검을 마쳤고 최종 인보이스 최종 금액이 이렇게 청구가 될 것이라고 메일이 한 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확인해 보니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렌터카를 예약을 할 때 예상 금액이랑 최종 차량을 반납하고 이렇게 최종 금액을 확인해 보니 금액 차이가 조금 발생이 되더라고요. 약 90유로,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허츠 현장 사무실로 방문해서 직원분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메일을 방금 받았는데 이 메일에 청구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제되는 것이 맞는가라고 문의를 하니 직원분께서 첫날 직원분과 조금 비슷합니다. 조금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어떤 계약을 한지 모르고 어떤 금액에 계약을 했는지 모르니 첫날 당신이 서명한 계약서 즉 영수증을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 이 금액이 최종적으로 청구되는 게 맞지라고 다시 한번 재차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분께서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금액에 하겠는지 몰라. 그러니 첫날 영수증을 확인해. 그리고 주변에 렌트를 하시는 관광객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대하는 태도가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저도 물론 서비스업에서 종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고객한테 대하는 태도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업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간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조금만 잘했더라면 이런 상황을 잘 대처를 했을 건데 영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참 이런 창피함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첫날에 받은 영수증을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니 제가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이 하나가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보험이 뭐냐면 프리미엄 어시스트라는 긴급 출동 서비스 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차량 방전, 타이어 펑크, 자동차 키 분실 같은 이런 긴급할 때 사용되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만약 첫날 그 직원분께서 한마디라도 저에게 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저는 아마 그 보험에 가입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유럽 렌트카 여행이고 그리고 유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니 그런 보험이 있었으면 저는 아마 가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직원 본인의 실적을 위해서 조용히 슬그머니 이렇게 끼워 팔기, 즉 끼워 팔기 상품이죠. 끼워 팔기 식으로 이렇게 보험을 팔았다는 데에서 조금 기분이 나빴고요. 그리고 그 직원분께서는 그날 저에게 딱 4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렌트 기간은 며칠부터 며칠까지고, 두 번째, 슈퍼커버 보험, 그리고 무제한 키로수 대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세 번째, 카드 결제, 카드가 홀드가 될 것이니, 그러니까 보류가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타라. 그리고 나중에 반납하고 나서 최종 금액이 결제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반납을 할 때 주유는 꼭 풀로 채워라. 그렇지 않으면 최고 금액 맥스로 해서 금액을 청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4가지 내용을 듣고 이해를 했으면 여기 두 군데 사인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되었으니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두 군데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아마 여행객들 중에 10명 중에 9명 정도는 그렇게 직원분이 설명을 하고 여기 사인을 하라고 하면 저같이 사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많은 내용의 그 보험 약관을 읽지는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아무 생각 없이 사인을 했고요. 그래서 숙소에 돌아와서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도 AI의 도움을 조금 받았습니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허츠 본사 고객센터에 항의 메일과 그리고 제가 동의하지 않은 보험에 대해서 환불을 해달라, 그래서 환불 요청도 같이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접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갑자기 렌터카 결제를 한 전체 금액이 환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제가 보낸 메일이 받아들여졌나? 이런 생각으로 그날 마드리드 여행을 마치고 기분 좋게 한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복귀하고 그 다음날 정확히 따지면 전체 환불이 되고 나서 딱 3일 뒤입니다. 3일 뒤 새벽에 갑자기 최종 금액이 또 결제가 되더라고요. 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새벽에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고요. 해외 결제를 막아 놓을 걸,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서 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싶어서 아침 9시가 되자마자 허츠 코리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직원분께 상황 설명을 드리고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조금 많이 실망스러운 답변들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일이 매우 많이 발생을 한다,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고객님이 최종 사인을 하기 전에 보험 약관을 꼼꼼히 자세히 다 읽어보시고 이해가 다 되었을 때 사인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과, 그래서 두 번째, 허츠 코리아는 권한이 없는 관계로 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직원분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권한이 없다는데 뭐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점은 렌트할 때는 여기서 렌트를 하고, 그런데 막상 사고나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책임이 없어, 이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은요. 직원분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도 제가 받은 느낌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 책임 회피성. 그리고 세 번째로 저 허츠 본사에 보낸 메일은 접수가 잘 되어 있으니 걱정을 하지 마시고 허츠 본사에서 보내는 메일을 확인해 보시라. 그리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서면을 했기 때문에 환불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차량 받자마자 그냥 차를 끌고 나가시면 안 되고, 계약서 보시고 만약에 뭔가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 빼고 제출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차를 끌고 나가셔야 돼요. 저희가 권한이 있으면은 당연히 해드릴 텐데 궁극적으로는 계약을 했었던 그 국가나 미주 그 본사 쪽에서 다 판단이 돼서 뭔가 조정이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여기서는 권한이 없긴 합니다. 예. 만약에 본사 쪽에서 판단했을 때 추가적으로 뭔가 환불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부분이 이제 입금 처리가 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본사 쪽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러면 혹시 그건 한번 기다려 보셔야 될 거예요. 예,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거의 환불 처리를 안 해드려요, 본사에서. 왜냐면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네네.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고요. 일단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다 본사 쪽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한 1, 2주 걸릴 수 있고 기다려 보시면 지금 케이스 접수된 건 보이거든요. 예, 회신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며칠이 흘렀을까요? 며칠 후에 허츠 본사에서 메일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확인해 보니 이런 일이 발생돼서 미안을 하고, 그리고 동의 없이 가입된 보험은 부분 환불을 해주겠다는 최종적으로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케이스죠.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을 하는 방법이 보통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막 다니는 스타일이라서 만일
제가 렌트카 보험에 가입을 하고 한 번이라도 구글 리뷰를 한번 봤더라면 허츠 마드리드 구글 리뷰를 한 번이라도 봤더라면 저는 아마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일이 당하고 나서 다시 한번 구글 리뷰를 보니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관광객분들이 저 같은 피해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리뷰를 읽어보면 전부 악플입니다. 사기꾼, 이렇게 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나쁜 리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제가 그 리뷰를 읽었더라면 이런 일을 반성을 안 했을 건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렴하게 항공권을 끊어서 스페인 여행도 했고 저렴한 렌트카도 빌려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이렇게 리뷰를 보니 한국분 중에 한 분이 또 저와 같이 비슷한 일이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내용은 꼭 한번 다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3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어떻게 홍보가 되는지, 어떻게 영상을 좀 홍보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잘 모릅니다. 그냥 막 재미로 올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현재까지 약 170편 정도 영상이 제작이 되었는데, 여행 영상이 제작이 되었는데, 영상을 보시면 저는 한 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독은 안 눌러주셔도 됩니다. 단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어야겠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랑 요즘 새로 생긴 기능이죠, 하이퍼를 꼭 한번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SNS나 뭐 카페, 커뮤니티 이런 데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혹시 가입한 카페나 이런 곳이 있으면 공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스페인 여행은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저 같은 피해는 입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런 환불 부분도 있으니 꼭 참조하시고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진짜 스페인 렌트카 여행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